자, 317조 표준 세례다 8% 중과세 하는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치성 계산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할 게 반드시 하나 있다 했죠. 고급 주택은 꼭 잡으셔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고급 주택은 바로 여러분이 중개 목적물입니다. 그러면 고급 주택 판단을 할 때는 여러분 뭐와 뭐를 구분해서 판단하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해서 판단하라 그랬죠. 그래서 단독주택일 때는 거기 책을 보시면 프린트 보시면은 면적 조건이 있죠. 한구의 건물 연면적으로 했을 때 얼마 여러분? 331제곱미터 초과 또는이죠. and가 아닙니다. 또는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건축물 면적이 몇 배? 2배, 662제곱미터죠. 초과. 이 둘 중에 하나와 and죠. and. 그 플러스는 and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시가 편액이 얼마 초과 여러분? 9천만 원 초과. and 밑줄 반드시 취득 당시 시가 편액이 얼마 초과 여러분? 6억 초과죠. 자, 그런데 단독주택일 때는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죠, 여러분. 밑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출전이 시비 걸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론 저 역시 출제 들어가면은 그거 갖고 물어봅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가설됐을 때와 에스컬레이터가 가설됐을 때가 다르다. 엘리베이터 물론 적재하 중 200km 이하의 소형문 제외한다 뭐 그런 거 있지만 얘는 중요한 조건이 뭐죠, 여러분? 엘리베이터는 역시 얘도 뭐다, 여러분?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얼마 초과 된다, 여러분? 6억을 뭐 할 때만 초과할 때만 뭐로 보는 거야, 여러분? 고급 주택을 보는 거죠? 네, 요거 놓치면 안 되죠. 엘리베이터가 가설된 단독주택이라도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얼마 초과 된다, 여러분? 6억 초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됐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뭐가 수영장이 설치가 되었다. 그러면 이때는 요거를 묻고 묻지 않고 무조건이죠. 무조건. 뭐로 봐라? 고급 주택으로 봐라 그 얘기죠. 그죠? 하여튼 필기자세는 그냥 수석이야, 수석. 이거 쓰면 5번째다. 기본서, 여기, 저기, 뭐. 그래도 일단 쓰는 거죠, 뭐. 스키업에 쓰는 걸 네가 뭐라 그러냐. 그런 거예요. 뭐, 다 공부란 게 그렇지, 뭐. 자꾸 그런 거죠. 저도 그랬어요. 사실 뭐. 공부하다 보면, 여기다 적어놨네? 또 적어놨네? 아씨. 그러면 또 뭐냐면, 얘하고 뭐가 다른 게 있나 하고 또 한참 찾아봐요. 없네. 문제는 다른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몰라. 그래서 또 옆에 아저씨한테 물어봐야 돼. 이거하고 이거가 뭐가 다른 거야? 자, 여러분 요거 봅시다. 6억 이하인지 초과인지를 구분해서 결론. 엘리베이터는 6억 이하면은 고급 주택이고요, 아니고요? 아니죠. 6억을 뭐 할 때만? 초과한다 그랬죠. 초과할 때만. 근데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은 6억을 초과할 때 고급 주택으로 보는 것은 물론이고야. 6억 이하라 하더라도 고급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출제는 문제를 어떻게 내냐 보자요.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똑같죠. 6억 초과할 때는. 6억 초과할 때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차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출제는 이거 안 물어보죠. 답으로. 절대 이거 답으로 안 물어봅니다. 왜냐면 이걸 답으로 하면 이걸 물어보는 구분의 이유가 없어져요. 그럼 출제는 어딜 답으로 요구해요? 당연히. 이거 여기서 물어보죠. 답을. 이게 시험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출제는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 이하일 때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고급주택 여부가 같아지니까 달라지는 게 보이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봐. 여러분이 출제냐? 그럼 당연히 얘를 물어봐, 얘를 물어봐야지, 얘를. 난 이거 물어볼 것 같은데. 그럼 본인 생각이고 시험은 내 생각대로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한번 문제 풀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출문제 제가 철저히 분석해갖고 해부해갖고 하나하나 뜯어갖고 출제는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고쳐서 답을 이렇게 만드니까 보기 지문이 이렇게 구성되는구나 라는 걸 분명히 보여드릴 거예요. 그걸 보시면은 여러분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알기만 하면 여러분 이제 스스로 이제 뭐 다 대응하는 거죠. 제가 출전 들어가도 얘는 안 물어봐. 왜 안 물어봐? 차이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라고. 차이가 없는 걸 물어봐서 뭐 하냐고. 차이가 뭐한 걸 있는 걸 물어봐죠. 그러면 출전 당연히 이걸 갖고 시비 걸겠죠.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여러분. 끝났지 뭐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공동주택 좀 볼게요. 자, 공동주택일 때는 무슨 조건이죠, 여러분? 전용면적이죠, 밑줄. 자, 아까는 연면적이었어요. 건축물일 때 연면적, 대지면적이 있지만 여러분 아파트 등의 무슨 주택이면 공동주택일 때는 달라지는 게 뭐다, 여러분? 전용면적. 전용면적. 전용면적을 뭘 말한다, 여러분? 총면적에서 공유면적을 제외한 거죠. 그래서 단층에 있던 얼마? 245제곱미터 초과. 그죠? 이건 뭐 외우는 수밖에 없네요. 안 외워지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 적어가. 뭐 이렇게 고민해. 2, 4, 5 이렇게 적어가면 되지 뭐. 2, 4, 5, 2, 7, 4. 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길이 있으면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그랬어. 다 적어가는 방법 있어. 걱정하지 마. 시험에 임박하면 다 얘기해줘. 그때 또 어떤 분이 조용히 옵니다. 쉬는 시간에 그거 좀 미리 가르쳐주면 안 됩니까? 자, 그래서 단층에 때 얼마 여러분? 245. 복층에 때 얼마? 274. 다 주의하랬죠 여러분. 복층은 여러분 1층과 2층을 합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합한 게 얼마야 되는데 274를 초과해야 되는데 단 1계층 면적이 얼마 초과면 245를 초과하면 이때는 복층형으로 보지 말고 뭐로 봐서 단층형으로 봐서 뭐로 봐라? 고급주택으로 보라 되죠. 물론 주의할 게 있죠. 역시 고급주택도 취득 당시 시가별액이 얼마 초과되는 거 여러분? 6억 초과하는 거죠. 근데 단독주택일 때는 이게 뭐가 되는 거고? 개별 주택 가격이 되겠죠. 그러나 이게 아파트의 공동주택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주택 가격. 그냥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그런데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서 보십시오. 다만 밑줄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 이 다가구용 주택이란 말은 우리 세법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적어냈죠. 거기서 말하는 다가구용은 뭐를 말한다? 공동 다가구용 주택은 이렇게 적어놓읍시다. 다가구용 주택은 고급주택에서 말하는 다가구용 주택은 건축법상 무슨 주택과 공동주택은 물론이고 and 뭐까지 포함한 거다 여러분? 다가구 주택까지 포함한 거다. 왜냐하면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뭐로 보지만 단독주택을 보지만 우리 세법은 뭐로 취급하라? 공동주택으로 취급하라. 왜?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됐으니까 구획되어 있죠. 나누어져 있죠. 분리되어 있죠.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나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건 똑같다는 얘기야. 누구도. 다가구도. 다만 규모가 작을 뿐이고 소유권이 몇 개가 인정되는가? 하나가 인정될 뿐이죠. 맞나요? 요즘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이것 때문에 이 다가구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죠. 소유권을 몇 개만 인정해? 하나.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면 나한테 딱지가 몇 개 나오는가? 하나.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죠.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면. 안 바꿔? 바꿔야죠. 뭐로 바꿔야 돼? 다세대로 만들어야죠. 다세대로 만들면 딱지가 몇 개 나와? 여러 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 뜯어 고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딱지를 몇 장 받느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공법에서 할 얘기고. 자, 그래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다 다음 밑줄. 다 아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밑줄 각각 하나의 건물로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파트 생각하세요. 아파트.
가구별로 우리 소유권 나오는 거잖아. 자, 그래서 그 밑에 당구장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했네, 제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취득 당시 시가 편의가 얼마 초과할 때 6억을 초과할 때 한해서 고급주택 보지만 취득 당시 시가 편의가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급주택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나 뭐는 에스컬레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용장이 설치된 단독주택은 취득 당시 시가 편의가 관계없이 뭐로 봐라? 무조건 뭐로 봐라? 고급 주택으로 봐라. 자, 그 다음에 우리 준비할 게 이거입니다. 그 밑에 당구장, 밑줄 고급 오락장 또는 고급 주택을 뭐 했다?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 동그라미 시뻘겋게 며칠이네? 30일 시뻘겋게 쳐.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잠만 와. 움직여야 돼, 여러분. 안 움직이고 그냥 쳐다만 보면 그분이 자꾸 오셔. 그래서 며칠? 30일. 이거 출전을 바꿉니다, 여러분. 어떻게? 60일로 바꿉니다, 여러분. 출전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며칠로 고친다고 출전이 60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머 무슨 소리? 30일. 단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 개시 속하는 달이 자 동그라미 말일 기준이야. 말일로부터 매달 6개월 또는 비거절 매달 9개월 이내 밑줄 거기 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 개시 속한 달의 말로부터 6개월 또는 비거절 매달 9개월 이내 밑줄 쳐놨죠? 그리고 꼭 적어놓으세요. 뭐야 이게 상속세 신고 기한과 똑같죠. 지금 밑줄 친 거는 상속세 신고 기한입니다. 그걸 그대로 우리 취득세로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0일 또는 6개월 이내에 뭐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닌 용도로 사용해서 용도 변경 공사 착공 들어가면 중과 대상에서 동그라미 제외. 그러니까 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된 단독주택을 상속하고 돌아가셨어요. 아이 짜증나게. 단독주택에 뭐가 설치가 됐어요 여러분?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을 뭘 받았다? 상속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때 취득세는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야? 응? 자, 어렵게, 자, 여러분 잡으셔야지. 아,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으니까 얘는 일반 주택이다, 고급 주택이다. 고급 주택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죠? 시험에서는 절대 고급 주택이라는 말을 출전히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놓고 이게 뭔 걸? 고급 주택인 걸 여러분 보고 잡아내라. 이게 시험이야. 고급 주택은 중과세대상 나도 알아.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고급 주택을 상속받았다 이러면 내가 맞추는데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주택. 그러면 이제 이때는 아 뭐를 얘기하는 걸 이게 고급 주택이라는 걸 모르면은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이게 시험이죠. 근데 그걸 뭘 받았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상속일 때 기본세율 몇 프로야? 표준세율 2.8이죠. 그런데 이게 뭐로 판단됐으니까 고급 주택이 어떻게 하라고 결론 8% 더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몇 프로 내라고 10.8%. 이게 없으면은 몇 프로인데? 2.8%인데 얘가 있어갖고 짜증나게 몇 프로 내는 거야? 10.8. 그럼 상속 받아 안 받아? 이렇게 냈는데도 받아? 혹시 안 받는 분 있으면 저한테 꼭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네, 간단하죠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뭐. 그런데 자, 나는 이거는 왜 설치한다 봤더니 부모님이 조금 거동하시기가 편찮으셔서 단독주택이니까 3층 단독주택인데 부모님이 거동하기 편찮아서 설치한가. 근데 나는 아직은 비록 다리는 짧아도 걸어 다닐 수는 있어. 절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요거를 뭐 하는가? 철거해버리는 거죠. 며칠 이내? 30일 이내야? 6개월 이내야?
6개월이잖아. 여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정에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빠져. 30일로 딱 그럼 이것도 오예 그래. 상속 계실이 속한 달에 말로부터 매달 이내 6개월 이내에 요거를 뭐하면 철거하면 중과세대상으로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결론 드릴게요.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 주택을 매매 등으로 취득하거나 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걸 뭐한 사람이 취득한 사람이 이걸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면 결론은 중과세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 여러분. 취득할 때는 나의 의사와 관계 이시 없이였잖아. 이건 나의 의사와 관계 없었잖아. 상속받는 사람이 의사와 관계 없이 받은 거죠 여러분. 근데 나는 그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내가 필요 없으면 이걸 며칠 이내 매매면 30일 이내 상속이면 6개월 이내 증여받았을 때는 여봐 또 낚이는 거지. 또 낚이지. 하씨 매매하고 상속을 할 때 또 갑자기 누가 나왔어? 증여받았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을 증여받았대. 아버지가 초등학교 입학 기념으로 그러면 증여받은 며칠이네요? 30일이네죠. 뭐가 아니니까? 상속이 아니 그렇게 가는. 그러니까 문제 제가 지금 뭐 얘기하는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내가 매매 그래 30일 상속 계실 속한 달에부터 6개월 이내 다 외웠어. 근데 시험에는 뭐가 나왔어? 증여받았대. 우린 이런 거 배운 적 없는데. 감 잡으셨죠? 제가 뭐 얘기하는지?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실전은 그거예요. 자, 주요 통칙 갑시다. 자, 통칙에서 우리가 하나 통칙 가기 전에 별장 봅시다. 317조.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별장이죠. 공인중개사 반드시 알아야 되죠. 별장 보죠. 저는 솔직히 이거 별장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는데. 자, 별장 다 아세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여러분 지방세에서 별장이란 우리 세법에서 별장이란 말을 몰고 가려면 반드시 무슨 말 나야 돼요, 여러분? 휴양, 피서, 위락 이 말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휴양, 피서, 위락이란 말이라면 여러분 뭘로 몰고 가라? 별장으로 뭐라? 그럼 당연히 별장은 물론 그 밑에 뭐도 토지도 항상 여러분 사치성 재산은 모두 중과 대상이다. 부수 토지도 중과세 됩니다. 다만 부속 토지 경계가 뭐하면 불분명하면 그냥 무조건 건축물 바닥 면적을 몇 배 곱해라 여러분? 10배. 분명하면 그 경계 내의 토지가 별장 부속 토지가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통칙에서 여러분이 꼭 정리할 게 있죠. 자, 통칙 주요 통칙 별장 고급주택 13-1에 1번 봅니다. 1번 동그라미 시뻘겋게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오피스텔 등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1번은 오피스텔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놈을 주거용으로 사용토로 구조되어 있고 그럼 우리 뭐로 보라고 세법은? 주택으로 보라고요. 근데 주택으로 볼 뿐만 아니라 얘를 상시 업무용에 활용되지 않고 필요한 때 밑줄 뭐 나왔네? 휴양, 피서, 위락. 그러면 뭐로 봐라 얘를? 별장. 결론 오피스텔은 뭐로 볼 수 있다? 별장. 주택으로 볼 수도 있다.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아니 건축법에서는 오피스텔 업무시설을 봤는데 그거는 누구 얘기고? 공법 시간 얘기고 세법은 무슨 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죠. 2번은 보시기만 하고요. 눈으로만. 3번 동그라미. 역시 이게 시험에 나왔죠?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누가? 소유자 이외의자. 밑줄 소유자 이외의자. 누구랬어요 여러분?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뭐로 사용하면? 별장으로 사용하면 뭐한다? 중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잘못 만나면 큰일 나는 거죠. 이미 취득세 냈는데 얘를 별장으로 사용한다. 임차 들어와 놓고. 아 그러면 지가 사지. 누구한테 중과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소유자한테 중과세하는 거죠. 그럼 그 소유자 누구 잡으러 와 또? 공인중개 잡으러 가겠죠 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표준세율 4%. 이거는 솔직히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고민입니다. 이걸 들어가 말어. 계속 할 때마다 고민해요. 근데 얘는 가끔 나와요. 아주 가끔. 근데 한번 나오면 또 더럽게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일단 제목만 봅시다. 그래서 유예생은 들어가시고 유예생이 아니신 분은 들어가지 마세요. 유예생은 어차피 동차 신분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공부해야죠. 올해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아니야 내년도 있어. 그러면 안 돼. 올해 승부를 하죠. 자 그래서 표준세에다 몇 프로 더한 거야 여러분? 4%. 표준세에다 몇 배? 3배에서 몇 프로? 4%.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만 갑시다. 이렇게. 표준세에다가 중과기준세율 2%의 100분의 200을 뭐한 세율? 더한 세율 중과세가 일단 여러분 어디 있어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저기는? 과밀억제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일단 이거 보자고. 이것만 좀 일단 잡아놓자고. 근데 표준세율의 3배에다가 4%를 뺀 것으로 가세는 것은 어디라고 했어요 여러분? 대도시. 이거 갖고 구분하자고 일단은. 그래서 여기서 답을 끊어주면 고마운 거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아 틀리라고 낸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과밀 억제 권역안 여기는 뭐라고 여러분? 대도시. 이거 가지고 구분하자고 여러분. 그러면 여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2가지가 있죠. 첫째 뭐죠 여러분? 네, 법인이죠.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여러분? 공장이죠. 여기도 법인과 공장이죠. 그러니까 일단 요거 갖고 좀 봐주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다만 여기 법인일 때는 법인의 뭐죠 여러분? 본점이나 주 사무소용이죠. 그러면 혹시 여기까지 나오겠나라고 뭐 우려가 되지만 하나 옆에다 적으세요 여러분. 본점 위에다가 지점, 주사무소 위에다가 분사무소 적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중과세는 본점과 주사무소만 중과 대상이고 이에 하부 구조인 뭐는 지점이나 뭐는 분사무소는 중과 대상이 좀 아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출제는 이렇게 시비 걸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본점과 주사무소의 공통점 뭐냐? 공통점 뭐예요 여러분? 대규모의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난 건물입니다. 아, 요거는 어디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 수도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과밀억제권이나 대도시나 지금 다 어디다, 여러분? 수도권을 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도권 안에 대그룹의 본사 건물이 하나 들어오면은 그만큼 인구가 확 들어와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들어오라,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점이나 분사하면서 대규모 인구 유입 효과가 없는 건물이니까 얘는 중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죠. 이러한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건축물을 자 하나 더 갑시다. 취득을 하는데 이때의 이 취득은 반드시 뭐를 말한다 여러분? 신축과 증축이 안 한다. 요거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신축과 증축이 안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한다 여러분? 무슨 취득일 때 안에서만? 원시 취득이 안에서만 중과세 하겠다는 겁니다. 원시 취득일 때. 그러니까 기존 건물을 매매를 취득할 때 중과세 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신축할 때만 중과세 하겠다고 신축할 때만. 그러니까 새로 지어라 짓지 마라. 짓지는 마라. 있는 건 어쩔 수 없다더라도 있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새로 짓지는 마라는 얘기야. 이해하셨나요? 요거 신축이 뭐냐고. 원시 취득일 때만 중과세 해야 돼. 그러니까 기존 건물을 매매로 취득할 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얘는 왜 있는가? 요 놈을 빠져나가는 걸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1층만 지면 돼. 1층 줘놓고 때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중과세 때렸죠. 그리고 나서 싹 뭐 해버려? 99층 올려버리죠. 그럼 너 아까 때렸잖아. 그러면 피해가 버리죠? 그러니까 뭘 집어넣는가? 증축. 빠져나가는 걸 못하게 한 겁니다. 이게 세법이죠. 이게 없으면 빠져나간다니까. 항상 세법은 그래. 우리 아까 공동주택일 때도 공동주택 유권 때도 단층은 얼마 여러분? 245. 복층형은 274. 근데 그 밑에 옆에 단서 있었죠. 단. 뭐를 초과하면 240으로 초과하면 복층형으로 보지 말고 뭐로 봐라? 복층으로 보지 말고 뭐로 봐라? 단층으로 봐서 무조건 뭐 하라? 중과세라는 얘기죠. 그게 없으면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자, 아파트. 공동주택가격 9억. 좋았어.
1층 얼마? 250. 중과세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중과 대상이죠? 공동주택이고 6억 초과 있고 전용 면적 얼마 초과 있으니까 245 공동주택. 근데 만약에 우리 아까 245제곱미터 초과하면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고. 뭐 만들어? 복층을 만들죠. 무슨 형태로? 다락방. 그래서 얼마 정도? 20 정도. 그러면 뭐가 되어버렸어? 이제 단층형이야, 복층형이야? 복층형. 얼마야? 270. 그러면 중과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빠져. 없으면 뭐 했는데? 있으니까. 아니죠. 면적은 커졌는데.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다 이렇게 빠져나가더란 얘기야. 건설회사가 복층형을 만들다 이렇게 만들더란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1층에 얼마를 해놓고 250 해놓고 여기다가 274 초과하지 않게만 만들더라. 그러니까 중과세 빠져나. 그래 과세관청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 몰라. 1층에 얼마 초과면 245로 초과면 얘를 뭘로? 복층으로 보고 복층으로 보지 말고 뭘로 봐라 그냥 단층형으로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 얘도 뭐다 이제 중과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 단서 규정이 왜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세법은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갑시다. 이번엔 공장이죠. 자, 공장에 하나 더. 자, 요거는 무슨 법인이죠, 여러분? 영리법인. 요거는 무슨 법인이요, 여러분? 비영리법인.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자, 출전 이렇게 장난치네요.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은 상법상 영리법인이 하나며 비영리법인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럼 맞다, 틀리다, 여러분? 틀리다. 적어놓으세요. 비영리법인도 중과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장.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공장의 사업용 뭐죠, 여러분? 과세 물건. 예, 한 번씩 다 나왔습니다. 얘들은 이미 과거에.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아주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고민이죠, 저는. 들어갈까 말까. 자, 공장의 사업용 과세 물건을 뭐 했다, 여러분? 신설하거나 뭐 했다, 여러분? 증설했다. 그 얘기죠. 근데 여러분, 여기는 사업용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사업용 부동산이죠. 건축물 맞나요? 부동산이라 했죠? 사업용 부동산이고요. 자, 여기는 사업용 뭐라 하세요, 여러분? 과세 물건에서 표현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사업용 부동산이고 여기는 뭐라고? 사업용 과세 물건. 그럼 분명히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이때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공장은 뭐를 말하냐면 공장용 건축물과 뭐는 물론 토지는 물론이죠. and 공장용 뭐 여러분? 차량과 기계장비죠. 그래서 여기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보니까 동산도 있다 보니까 부동산이랑 못하고 뭐라고 표현한가? 과세 물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축이라 그러지 못하고 뭐라고 그런 겁니까? 신설, 증설, 동산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때 여러분 하나 보셔야 될 건 이때 이 공장용에서 여기 하나 보여야 될 것은 요거 봅시다. 이 공장에서 뭐는 제외한다? 첫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는 거 찾으시고요. 무슨 공장은? 도시형 공장은 중과대상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공장일 때는 과밀 억제권이라 하더라도 과밀 억제 권역이라 하더라도 공단 유치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출전 입장에서 문제 내기가 좋아요. 공단 유치는 뭐를 말해? 거기 책에 나와 있죠, 여러분? 공업지역과 산업단지와 유치지역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장인데 어디 때? 공업지역, 산업단지, 유치지역 때. 그럼 여기는 공장 밀집지역이죠.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괜찮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인천 가다 무슨 공장 있죠, 여러분? 남도공단 뭐 이런 데 있는 공장은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제외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외우자고. 공단 유치는 중과 대상인 과밀 억제권이어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대도시에도 하여튼 얘는 공장은 제외됩니다. 무조건. 공업지역, 산업단지, 유치지역이 있으면. 그 다음에
소재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뭐는 도시형. 여러분 이 도시형 공장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파트형 공장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 공장용 건축물은요 여러분 공장 생산 설비를 갖춘 연면적이 얼마? 500제곱미터 이상입니까? 초과입니까? 거기 책에 나와 있죠? 얼마? 솔직히 저도 가끔가다 까먹어요 이게. 500제곱미터 이상이죠? 500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500제곱미터 이상은 소규모 공장까지는 중과세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 경기도 광주에 가면요 조그만 공장들 많습니다. 제가 아시는 공인중개사가 시험에 합격하고요. 50대 중반일 겁니다. 그분. 그래서 한번 같이 얘기를 했어요. 저녁 먹으면서. 교수님 저 개업은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소공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하기는 그렇고 좀 좋은 데 있으면 얘기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되게 어디냐 그랬더니 하남시예요. 하남시. 그래갖고 그럼 한번 경기도 광주를 가보세요 그랬어요. 경기도 광주. 거기 경기도 광주 뭐가 많아요 여러분? 공장용지가 많습니다. 공장지. 솔직히 큰 건 아니더라도 조그만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훑어보시고 거기 그쪽에 계신 분들 제가 몇 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그쪽 물건을 한번 보시고 한 2, 3개월 한번 봐라. 무조건 개업하지 마시고. 그래서 거기서 이미 예전에 그 개업하신 분 어떻게 소개돼 갖고 한번 일 좀 같이 해보시라고 그래서 근데 그분 결국 광주에서 자리 잡았어요. 광주에서. 그래서 잘 된다고 자기는. 그럼 이분은 그냥 사무실다가 그 여성 공인중개사 한 분만 그냥 책상 놓고 이분은 그냥 계속 돌아다녀요. 누구 만나러 다녀? 사장님 만나러 다녀. 그리고 뭐만 치러 가? 골프만 치러 갑니다. 왜냐면 회장 사장들은 뭐 치러 가? 골프 치러니까 같이 가서 골프 다 나이샷 하면은 이제 또 여기서 이번에 공장용지 한 몇만 평쯤 알아봐. 예 하고 적고 한 18월 정도 빨리 돌고 오죠. 그래서 이분은 하루 1년에 거래 빈도수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많지는 않은데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이분의 메리트가 뭐냐면 법정 수수료가 아니죠. 그냥 얼마입니다. 얼마.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 내가 5만 평, 만약에 10,000평이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최대 지불 가격이 10억이다. 10억이다. 근데 파는 사람은 어느 정도 최소 얼마 9억은 받아야 되겠고 갭이 발생할 수 있죠. 그 요 마진을 먹는 거죠. 얘는 얼마만 산다고 그랬으니까 10억. 얘는 얼마만 팔겠대? 9억. 그럼 1억 차이 발생하잖아. 그럼 뭐고? 자기가 먹는 거야. 얼마에 팔아주고? 10억. 얘기합니다 다. 네가 나는 원하는 가격이 얼마였어요? 여기다 맞춰주겠다는 얘기죠. 그분 그렇게 합니다. 1년에 한 몇 건 안 해요. 경기도 광주 계신 분은. 그냥 맨날 돌아다니면서 그 업주들 만나러 다니면서 사업 물어보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고정비는 뭘로 뽑아요? 여기 계신 분이 그냥 인세, 전세, 매매 뭐 그거 수수료 그걸 뭐 사무실로 자기는 그거로 다녀. 돈 잘 벌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고백증 대상. 그래서 가끔가다 문자 오면은 시간 나실 때 한번 놀러 오시란데요. 왜 안 오세요? 그래요. 가봐야 뭐 짜장면 곱빼기 시켜주면서. 그리고 한 2시간을 자랑 얘기 들어줘야 돼요. 그거 하나 먹고. 가끔 놀러 오세요 그러면 뭔가 나한테 할 얘기가 있어.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가. 그러면 가요. 어떻게 시간 나면 저녁에. 그러면 그분도 좋고 저도 좋고.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공장 요거 한번 보였다는 거 500점부터. 자, 됐어요. 그런데 시험에 어디가 나왔냐면 319조. 최근에 나온 게 이게 나왔어요. 안장한다. 통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 통치 보시면 중과세 대상 여부에 관한 본점 예시 있죠? 이게 최근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왔어, 이게.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2번, 1번에 중과세 대상하는 경우에 동그라미 2번이 나왔네요.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1번과 4번을 넣어놓고 이걸 섞어 놓고 골라봐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이건 출제는 맞추라고 낸 거야? 틀리라고 낸 거야? 틀리라고 냅니다. 솔직히 말해갖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만에 몇 문제다? 두세 문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문제가. 그럼 나머지는 맞자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통칙은 거기에 나온 통칙은 여러분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요. 숙지하지 마세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본점 예시는 못 물어볼 겁니다. 왜? 이미 최근에 얼마 나온 지 안 됐기 때문에. 그럼 또 내려면 뭘 물어봐 이제? 공장 예시를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공장 예시는 또 낼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응?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특례세율 갑시다. 특례세율. 제일 중요하죠, 역시. 자, 특례세율 꼭 잡으셔야 됩니다. 2011년도 신설돼서 뭐 거의 뭐 매해 나오다시피 하고 있죠, 지금. 자, 그러면 특례세율은 중과세 규정이 아니라 얘는 종전 취득세와 종전 등록세를 합해서 표준세로 과세하다 보니까 안 내던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내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조정이다 그랬죠, 여러분. 그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뭐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 2% 뺀 거, 그 다음에 몇 프로, 2% 과세하는 거 있죠? 근데 여기서 자 보세요. 출제는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요걸 2%라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 중과기준세율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렇게 2% 표준세 2% 뺀 거 그러면 여러분이 금방 알 텐데 이거를 슬쩍 법률적 표현인 중과기준세를 빼는 거, 중과기준세로 과세하는 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 아는 건데 여러분이 그 알고 있는 그건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그거야? 그러면 여러분 다음 거기 양가로 7번. 자,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요. 얘들은 대부분 무슨 쪽 취득이다, 여러분? 형식적 취득 등입니다. 그랬죠, 여러분? 형식적 취득 등. 얘는 무슨 취득이랬죠, 여러분? 중과기준세 2% 과세하는 것은 무슨 세율이다, 여러분? 간주 취득이다. 이걸 먼저 기억해 주시는 거 어떻습니까? 말씀드렸죠. 이게 구분 기준이다. 그래서 얘들은 하나같이 종전 취득세 뭐 했던 애들이고 얘들은 종전 취득세 뭐 했던 애들이고 여러분 비과세 그리고 뭐만 과세? 종전 등록세만 과세했던 애죠. 얘는 종전 뭐만 과세했던 애들이 여러분 취득세만 과세했던 애들이죠. 등록세는 과세하고 안 하고 안 하던 애들이죠. 요런 걸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구분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러한 판단 기준으로 접근하면 답이 그래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판단 구분 기준을 모르고 외우려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환매 등기를 변경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매도자와 매수인도 몇 번씩 설명드렸죠? 다음 페이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수. 얘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죠? 상속. 자, 4번 공유권의 분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단 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을 뭐하면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어떻게 하는가? 제외되는 거죠. 얘는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 뭐야? 표준세율 대상이다 그 얘기죠. 5번 건축물 이전. 다만 이전한 건축물 가액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 이건 무슨 세율 때리라는 얘기야? 초과분은 표준세율 때리라는 얘기죠. 6번 민법 제834조및 839조에 따른 여러분 거기다 하나 줘세요. 뭐죠 여러분? 이혼. 그래서 요거는 이혼에 따른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입니다. 그랬죠 여러분?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 그 밖에 7번 그 밖에인데 그 밖에는 지금 아직 안 나와 있어요. 다만 개정안에 그 밖에를 하나 집어넣겠다고 올렸는데 지금 이게 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은 보지 말랐어요. 자, 8번 특례세율 중과기준세율 몇 프로? 2%. 여러분 1번, 2번, 3번 묶으시라 그랬죠? 1번, 2번, 3번 묶으시고요. 무슨 취득? 간주취득이죠. 간주취득. 그래서 1번 뭐 나왔죠, 여러분? 개수 나왔죠. 근데 가르고 뭐랬어요, 여러분? 증축, 개축, 개수에서 자 밑줄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면은 그 부분은 뭘로 때렸어? 우리 원시취득 2.8% 때렸죠? 그 부분은 당연히 제외하라는 얘기죠. 2번 선박 차량 기계장비 종류 변경이나 토지 지목의 사실상 변경이죠. 그래서 가액이 증가했다? 역시 간주취득이니까 중과기준세 2%죠. 3번 뭐죠 여러분? 과점주주 간주취득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7번 내비로 두시는데 자 321조 동그라미 7번에서 한번 좀 봐야 될 게 니은 체킹해 그랬죠? 뭐죠 여러분?
예, 무덤. 그래서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소설. 자, 밑줄 지족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자, 이거 이미 써져 있어 기본서에. 취득하면 취득세는 과세, 특례세를 2%. 등록하면은 등록면에서 뭐? 등록면에서 뭐? 비과세. 보유하면 재산세 뭐 여러분? 비과세. 기본세 분명히 적혀 있어요.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 임시 건축물 취득이죠. 임시 건축물. 뭐죠 여러분? 비과세죠? 그런데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인데 얘는 1년을 어떻게 따라서 초과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자, 그럼 봅시다. 이거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임시 흥행장, 공사 현장 사무소, 모델하우스 등 임시 건축물을 뭐 했다 여러분? 취득했다. 그러면 얘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가건물에서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우리 건축물을 보아서 안 봐서? 안 봐서 일단 취득세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는 거죠. 그죠? 했었잖아 우리 이거. 근데 조건이 뭐였다 여러분?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1년 초과하지 않으면 이때는 끝나는 거죠. 아무런 가세. 세금 문제 자체가 발생 안 되는 거야. 근데 1년을 뭐 해버리면 초과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 발생하는가? 요거 뭐 해줬던 거? 비과세 했던 거 뭐하고? 취소해야죠. 취소하고 뭐로 바꿔버려야 돼? 뭐로 바꿔야 돼? 부과 대상으로 바꿔야죠. 그렇죠? 부과 대상으로. 그럼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럼 당초 뭐 받았다가? 비과세 받았다가 비과세가 어떻게 되고? 취소가 되고 뭐로 바뀌어버렸어요? 부과 대상으로 바뀌었죠. 우리 이걸 뭐라 했죠 여러분? 여기 봐. 오늘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냐? 응?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본인은 알죠? 오늘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 자, 요거 뭐 했다가 비과세 받았다가 이거 뭐하고 취소 뭐로 바뀌었다고? 부과대상. 우리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때 취득세 과세할 때는 몇 프로 때려라는 얘기야? 특례세율 2%로 때려라 그 얘기입니다. 왜 2%만 때리는 거죠? 등록세는 과세라는 거 종전 취득세만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왜냐면 얘는 등기부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등록세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종전 취득세 2%로만 때려라 그 얘기입니다. 며칠이네? 자, 60일이야 30일이야? 다음 날에 과세하는 거죠. 1년까지는 기한이 이익이 있는 거고 1년 지난 요 날에 취득한 걸 보는 거죠. 그럼 이날로부터 며칠이네? 이때는 며칠이네? 30일이네죠. 30일이네. 취득세를 어떻게 돼?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죠. 이때까지 신고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부과되는 거야 이제? 가산세 때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며칠이네? 30일. 왜?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니까. 때릴 때 몇 프로 때려라 여기? 2%로 때려라. 그래서 7번에서는 여러분 니은과 디귿만 좀 봐주세요. 자, 양가로 9번 취득세 세율 적용 봅시다. 1번과 2번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1번 토지나 건축물 밑줄. 토지나 건축물은 여기서 뭘 말하는데 여러분? 표준세율 대상이죠. 근데 그놈을 몇 년이네? 5년이네. 그죠? 꼭 잡으셔야 돼요. 5년이네. 사후관리. 해당 토지나 건축물 밑줄 뭐로 됐다? 중과세율 대상으로 해당됐다. 그 유명한 뭐 여러분? 적으세요.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죠. 이때는 어떻게 하라? 해당 중과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정한다. 이때는 어떤 가액에서? 무슨 가액에서? 전체 가액이 됐죠. 전체 가액. 처음부터 중과 대상을 취득한 걸 본다 그랬죠. 근데 2번 보세요. 밑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 학장용 건축물 밑줄. 1번과 다른 점이 있죠. 2번은 뭐죠 여러분? 사치성 재산. 얘는 취득할 때부터 중과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라는 게 1번과 2번의 차이점을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1번은 취득할 때에 무슨 세율 적용받았다가 표준세율 적용을 받았죠. 근데 이놈아가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뭐가 돼버렸다는 얘기 여러분? 중과세율 대상으로 바뀌었다 그 얘기죠. 우린 이걸 뭐라는가?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 여러분도 올 가을에는 변동이 있겠죠? 10월 말 딱 되면 이제 변동이 있어야죠. 11월 달도 계속 학원 나온다. 그럼 서로 피곤한 거야, 이제, 그때는. 기초 강의할 때 또 와갖고, 오늘 처음 왔는데요. 변동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여러분. 변동이 없으면, 그래도 일로 와. 농담이죠. 자, 여러분, 여기 무슨 세율 대상이었다가? 뭐로 바뀌었다고요? 중과세 대상. 우리는 이걸 뭐라 한다고?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 그러면 어떡하라고 여러분? 뭘 따져라고? 당초 얘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났는지 지나지 않았는지를 보라는 얘기죠. 아주 중요한 거죠. 사후관리 몇 년? 5년. 그러면 5년 이내 중과대상으로 바뀌었다면 얘는 아예 당초부터 뭘로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 여러분? 중과대상 자체를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가액이 돼서 여러분? 무슨 가액이 돼서? 전체 가액이 돼서 때리라는 얘기예요. 무슨 세율로? 중과세율을 때리라는 얘기죠. 외우는 거 아니죠? 이런 걸 왜 외우는 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 부분도 중과세를 때리니까 무슨 과세가 되네? 이중과세가 되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뭘 빼라? 당초 표준세로 납부한 게 있다면, 당초 표준세로 납부한 게 있다면 그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하라? 빼라. 안 빼면 무슨 과세 되니까? 이중과세가 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외우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저 표준세를 신고 납부할 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뭐가 부과된 게 있다면, 가산세가 부과된 게 있다면 요 가산세는 빼는 금액에서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제외를 안 하면 이 기납부색이 커져버리죠. 그럼 추가 납부색이 줄어들죠. 그러면 가산세를 때린 이유가 없어져 버렸죠. 이해되시나요? 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이행하지 않은 벌감으로 때리는데 이놈을 여기서 빼버리면 추가 납부색이 줄어들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가산세는 기납부색에서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라. 예, 최근에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온 거죠. 여기까지가. 요거를 어떻게 바꿨냐 출제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포함으로 바꿔버렸어요. 포함으로. 그리고 틀린 거 잡아내봐라. 그래서 보기 1, 2, 3, 4 묻어버린 거죠. 안 보여.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여? 안 보여. 이걸 출제를 살짝 이렇게 바꿨다니까 여러분. 포함해놓고 틀린 거 잡아내봐. 1, 2, 3, 4 속에 팍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풀 때 나올 때에 그 나오는 조문에서 반드시 핵심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자꾸 평소에 연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여러분 주의하라. 뭐가 나오면 포함, 제외 나오면 일단은 의심 어린 눈길로 봐라. 그 얘기죠. 숫자 나오면 의심 어린 눈길로 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출전이 어딜 건드리 자꾸 우리가 같이 공부하자고 다음 문제 풀이할 때는 그거 할 텐데 출전이 이런 걸 건드리구나. 이걸 건드리고 그걸 자꾸 연습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5년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 5년이 어떻게 하면 지나면 제척기간 만료됐죠. 소멸시효 완성됐죠. 그럼 5년 지난 부분 더 이상 과세를 하니까 못하니까 못해.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가액만 증가한 가액만 뭘 때려라? 중과세를 때리라는 얘기죠. 차이점 보이십니까? 차이점 보이십니까? 예, 보여야 됩니다. 뭐가 달라진 게 보여야죠. 이런 데다가 씨뻘게 쳐놔야죠. 이런 데다가. 출제는 결국 이걸 건드릴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딜 잘 봐야 되는가? 여길 잘 봐야죠. 여기를. 조건에 따라서 답이 달라니까 여길 잘 봐야죠. 여러분. 이걸 안 보고 여기서 그냥 답을 찾으려면 안 되는 거죠.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강조하는 거죠. 그때 어떤 뭐 또 그 중학생도 아는 걸 다 얘기하십니까? 그래. 자, 그 다음에
1번이죠. 그 다음에 2번이죠. 여러분 2번. 2번은 뭐예요 여러분? 2번은 이미 취득할 때부터 뭐 먹었어? 중간 먹었다는 얘기야. 그게 차이점이야. 근데 그 놈을 중간 먹은 놈을 다시 그 후에 뭐 했다고요 여러분? 증축, 개축 또 뭐 했다 여러분? 개수. 끝났다 게임은.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잡히는 게 있어 없어? 있죠. 무슨 취득?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구나. 잡혀야 되죠.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그러니까 무조건 이때는 5년 이내 여부를 묻고 묻지 않고 묻지 않고 그죠. 어떤 부분에서만 그렇죠. 증가한가 이거죠. 이거 연습하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 이거 연습시키는 거 계속 반복해서 무슨 셀 때리면 돼? 중과세 때리면 되겠죠. 뭐. 아 중과세 아니죠. 무슨 소리가? 간주 취득이니까. 아 맞죠. 중과세이죠. 죄송합니다. 가끔가다 이래 제가. 그만해야 되나 봐 강의를. 왜니까? 여러분 특례세에서 무조건 뭐는 제외되는가? 중과세는 무조건 제외되는 거죠.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으로 확정됐다. 밑줄 일반 건축물을 뭐 했다 여러분? 증축, 개축 또는 개수해서 뭐가 됐다? 고급주택 또는 고급으로 됐다. 과세물권 상태 변동이죠? 그럼 역시 얘는 뭘 따져야 돼? 5년 이내 와야 되는 거죠. 5년 이내. 5년 이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차이점을 보셔야 돼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결론은 얘는 취득할 때 중과 먹고 안 먹고 안 먹고 얘는 취득할 때 중과 먹고 그러니까 이놈은 5년을 따지고 안 따지고 무조건 증가한 부분만 중과세 하면 됐는데 얘는 당초 취득할 때 중과세 먹었으니까 안 먹었으니까 안 먹었으니까 요 놈도 중과할 거냐 말 거냐를 따지라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요것도 중과할 거냐 말 거냐 따질 때는 뭘 따져라? 5년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자 토지 매입해서 토지 매입했어요. 그럼 얘는 몇 프로 여러분? 4% 과세했죠? 이때는 아무 중과세 대상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 자 그런데 여기다 뭘 줬다? 별장 줬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걸렸구나. 별장이란 말인 순간 뭐가 나오고? 중과세. 그럼 얘는 중과세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몇 프로에다가 신축했으니까 몇 프로? 2.8%에다가 얘는 신축한 게 뭐니까? 별장이니까 몇 프로 더하라? 몇 프로 내라? 이건 여러분 당연한가? 그죠?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예요? 얘가 문제죠, 얘가. 얘는 중과세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여러분 판단하라고. 얘도 중과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하라고. 별장 부속 토지면 얘도 중과 대상이죠. 근데 얘를 그럼 지금 이미 얘 토지를 취득한 다음에 별장을 신축했잖아. 그러니까 얘 취득할 때 토지를 매입할 때는 그냥 무슨 세율을 냈어? 표준세율. 근데 얘가 나중에 결론은 뭐라 됐네? 별장 부수토지 됐죠. 그럼 얘를 중과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판단하라? 그렇죠. 얘를 토지를 취득하나 또 5년 이내에 별장 신축하면 얘도 당초부터 별장 부수 토지를 취득한 걸로 봐서 얘도 못 때리라? 중과세 하라 그 얘기죠. 근데 이 토지를 취득한 또 5년이 뭐하면 지나버렸으면 5년 지났으면 얘는 이제 더 이상 과세해 못해. 제척기간 만료됐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예,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부를 좀 잘하신 분들이 딱 잡아놓고 계시다가 주위에 잘 이해를 못하거나 그런 분이 있으면 좀 그런 분들 여러분이 가르쳐 줘야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각 센터에 이렇게 센터가 있어야 돼. 아저씨 나 이거 잘 모르겠죠. 그러면 얘기해 줘야죠. 가시 그러면 안 되지. 나 진짜 그래요. 어느 학원에 이렇게 공부를 잘하신 분들 이렇게 딱딱 중심을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선생한테 직접 와서 물어보기 뭐 하거나 뭐 그런 분한테 또 가서 물어보면 같은 입장에서 또 얘기가 잘 나오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벌써 혈압이 올라가죠. 이씨 여태 설명했는데 그걸 몰랐고 다시 왔냐? 올라오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1번, 2번 잡혔죠? 이거 처음 듣는 거 아니야? 우리 확인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 마무리합시다.
같은 취득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이 한다. 당연히 어떤 세율 여러분? 높은 세율. 예. 자, 322쪽 부가징수 마무리합시다. 어려운 거 없죠, 여기는. 예, 별표 그래도 3개 종합문제형이죠. 단독 문제 충분히 출제되죠. 자, 원칙 신고 및 납부 예외 뭐죠, 여러분? 보통 징수. 자, 신고 납부 한번 다시 봅시다. 1번에 뭐 하고자 하는 자?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 물건 소재지 관할 밑줄 누구한테? 시장 군수라는 장한테 신고하는 거 여러분. 2번 뭐 하고자 하는 자? 납부하고자 자.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신고와 납부는 뭐다 여러분? 별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동시가 아닙니다. 동시가 아니라. 납부는 어디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군 또는 시군 금고. 금고가 뭐예요 여러분? 은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각 은행과 지방자치단체 금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시군 금고 뭐 생각하라고 여러분? 은행. 그러면 결론 냅시다. 신고는 누구한테 하고요? 장한테 하고요. 납부는 어디 가서? 은행 가서 내시라고요. 근데 3번 밑줄 납세 의무자가 뭐 하고자 하는 자면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거기는 반드시 뭐가?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죠. 취득세 영수증이. 취득세 영수증이 없으면 절대 등기소에서 등기를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부동산이면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없으면 등기소 안 받아줍니다. 등기소 담당 고문이. 자, 그거는 뭐 여러분 어디 공시법이나 주택법에서 할 것이고. 자, 신고기한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원칙. 취득일부터 며칠이네 여러분? 60일. 자, 60일 10벌겋게 동그라미. 근데 그 밑에 박스 밑에 자, 관련 법률 여기 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밑줄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로서 밑줄 허가 전 대금 완납 중요한 조건이죠. 그럴 때는 취득일을 대금 완납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로 봐라 여러분? 허가일로 봐라 그 얘기죠. 자, 밑줄 대금 완납일 밑줄 대금 완납한 경우 대금 완납일 그날은 대금 완납일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여러분? 응? 자 봐요. 지금 대금을 완납했죠. 이날이 대금 완납이라 여러분. 근데 대금 완납 현재 얘가 토지 국계법상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 매매인데 아직 이 대금 완납 현재 거기 몰아서 시험에 조건에 몰아서 허가를 받기 전 그랬잖아. 그러면 대금 완납 현재 아직 허가를 받았으니까 못 받았으니까 못 받았으니까 이때 대금의 완납이 현재는 유효 무효 무효 국계법상 무효로 보란 얘기야. 그럼 우리 세법도 그걸 그대로 쫓아가주겠다.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양도한 걸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죠. 취득한 걸로도 안 보고 뭐 한 걸로도 안 본다? 양도한 걸로도 안 본다. 왜? 이 매매는 현재 무슨 상태니까? 무효인 상태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뭘 받으면? 허가를 뭐 하면? 받으면. 다 아시죠 여러분? 아 이제 뭐가 됐구나? 유효가 되었구나.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죠. 모이지만 무효지만 허가를 받으면 뭐로? 유효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민법에서 유동적 무효 그랬던 거죠.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 그럼 우리는 이때 비로소 뭐 한 걸로 봐라? 취득한 걸로 보고 이때 양도전은 뭐 한 걸로 봐라? 양도한 걸로 봐라는 얘기죠.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이날로부터 며칠이 내고 얘는 취득세를 60일이 내고 양도소득세는 응?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죠. 예, 저는 지금 이거 얘기한 거죠. 말일로부터 여기 2개월 이내에 얘는 뭐 하는 거고 양도소득세. 누구 입장에서 도자. 얘는 취득세. 되셨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꼭 적어놓으세요. 양도소득세 동일. 그 별표에다 옆에다 적어놓으셔야 돼요. 양도소득세 동일.
요 규정은 어디에도 또 나온다고? 양도소득세 때 또 나온다고 여러분. 자, 보통징수 합시다. 자, 보통징수는 안 했죠. 거기 예외 보죠. 예외. 상속으로 인할 때는 언제 여러분? 상속으로 인한 취득 때는 상속계에 속한 데를 말로부터 매달 여러분 6개월 또는 9개월 이내죠. 이거 뭐와 똑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속세와 똑같다 그랬죠. 자, 결론 내릴게요.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상속세는 상속 계실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몇 월? 6개월. 비거지는 몇 개월? 9개월 이내다. 그 얘기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상속세 신고 기한이죠. 그러면 이때 상속세 신고할 때 모두 취득세도 이때 뭐 하라는 얘기야? 신고 납부하라 그 얘기야,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는 상속계에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 여러분? 6월 또는 9월이죠. 오늘 며칠이죠, 여러분? 5월. 네? 22일인가요? 우리는 뭐 일자는 모르죠? 요일만 알죠? 오늘 무슨 요일이라는 건 알아. 금요일인 건 알죠. 왜? 책을 바꿔야 되니까. 아씨, 오늘 또 금요일이네. 들을까 말까. 아씨. 듣기도 그렇고 안 듣기도 그렇고. 에이, 그냥 자습실로 가자. 자, 그래서 이날이죠. 오늘이 상속세죠.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상속세 신고기한 언제요? 11월 말일이죠? 그냥 6 더해주시고 말일로 가라고. 그게 그렇게 안 돼. 5 더하기 6은 10일. 그리고 뭘로 끌고 가라고? 말일. 됐죠? 그럼 이날까지 모두 내고 모두 내라고. 예. 게임 끝났죠? 근데 저는 지금 이거보다 이게 중요한 거죠. 뭐죠, 여러분? 징여. 징여는 언제까지 내죠, 여러분? 예, 그냥 적으세요. 징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자, 여기는 3월 이내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좀 알아두십시오. 공인중개사 되셔서 부동산에 대한 상속과 징여를 여러분한테 제일 먼저 올 텐데, 물어보러 올 텐데. 공인중개사님, 제가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징여받았습니다. 징여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와서 물어볼 텐데. 고객님, 그건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5월 20일 날 징여받았어요. 언제까지예요? 자, 이제는 쉽게 끝냅시다. 언제요? 네. 그런데 문제는 얘죠. 취득세는 언제, 어떻게 하라고요? 예외 인정해요, 안 해요? 징여로 인한 취득세는 예외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원칙. 그럼 언제 취득한 걸 보고? 언제 취득한 걸로 봐야 되고?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죠. 이거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고객한테? 물어보러 오면은? 그땐 제가 자습실에 있어서고요. 책에도 없었어요. 꼭 적으시고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상속은 예외 인정하지만 안 하지만 징여는 취득세 예외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원칙 며칠 가라? 60일. 근데 기산점은 언제다? 계약일. 여기는 어떤 날이다? 징여받은 날이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시간적 갭이 발생합니다. 그럼 먼저 뭐부터 하고? 계약하고. 그죠? 그럼 보세요. 징여세는 왜 그런 걸 보여줬죠? 여러분 보세요. 자, 공인중개사님, 저 이 부동산을 저희 집사람한테 증여해 주고 싶은데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왜 자꾸 시험범위 아닌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라고? 계약서 작성해야죠. 근데 뭐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공증받으라고 했죠? 그리고 부동산이면 어디 가라고 했어요? 등기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때 증여받은 부동산을 뭐 하려고? 등기를 하려고 어디 가야 돼? 등기소 가야 되겠죠? 근데 등기소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날에 취득한 걸로 보면은 이 등기할 때는 아직 취득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죠.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고?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죠. 이해하시나요? 이때 취득한 걸로 보라고. 그래서 이날로부터 며칠이네? 60일에 뭐 취득세 신고 납부하면서 그 납부한 영수증을 들고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뭐 하는가? 이전 등기해야죠. 그러면 증여세는 요때 뭐 한 걸로 보고? 뭐 한 걸로 보고? 증여받은 걸로 보고 이날로부터 이 증여일이 속한 달에 마들로부터 몇 월 이내? 3월 이내 뭐 내고? 증여세 내고. 그러다가 이걸 보유하다 뭐 하면? 증여받은 부동산을 뭐 하면? 양도하면. 언제 취득한 걸로 보고? 증여받은 날에 취득한 걸로 보고. 이거는 하나의 일련의 흐름이죠. 이해하셨나요? 이런 거는 그려두는 게 좋을 텐데 이런 것도 안 적어요. 책에다 적었던 건 또 적고 또 적고. 이런 건 진짜 필요한 건데 여러분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공인중개사 되셔갖고 이 흐름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시험이지 왜 시험이 아니야? 계약일에 취득하고 이날부터 60일 내고 이때 60일 내면서 등기소서 가서 등기 신청할 때 취득세 영수증 첨부해갖고 취득한 걸 봐서 이때 취득하면 증여자는 이때 취득한 걸. 그 나중에 양담 이거 그랬잖아. 다 됐죠? 예. 빨리 마무리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무리합시다. 아니 마무리가 계속 안 되네. 취득 후 중과세율 대상이 적용 대상이 됐다. 비과세 면제 경감받은 후 부과 대상 또는 추징 대상. 이게 뭐죠 여러분? 그 유명한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 그때는 사유 발생 며칠이냐 여러분? 30일 꼭 잡으셔야 돼요. 30일. 일자 진짜 중요합니다. 출전에 정말 이거 건드립니다. 근데 그 전에 뭐 하면? 등기 등록하면 그때는 언제까지다 여러분? 등기 등록 전까지죠. 자, 보통 징수 갑시다. 납세문제가 신고 또는 납부금을 다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하면 이때 뭘 때린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때리는 거죠. 이건 어디서 했다 이미? 조세 총론. 그래서 취득세는 안 물어봐. 그 대신 뭘 물어봐? 중과산세. 적어놓으세요. 동그라미. 중과산세는 어디 있는 규정이에요? 취득세만 있는 규정이다 그랬죠. 취득세만 있는 규정이다. 이 중과산세는 취득세만 있어. 그러니까 취득세가 아니면 못 물어봐.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잘 나오는 거죠. 조건 보셔야죠. 취득세 과세 물건을 뭐 했는데? 취득했죠. 취득 후 밑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가. 이게 바로 중과산세 부과 조건이죠. 뭐는 했는데? 취득했는데 얘가 취득세 신고 납부를 안 하고 살짝 뭐 해버린가? 매각해버린 거죠. 중간에. 그러면 이때는 위에 나온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때리는 게 아니라 중과산세 몇 프로 때리겠다 여러분? 80% 동그라미. 다만 예, 꼭 단서까지 보셔야 됩니다. 1번과 2번까지 꼭 보셔야 돼요. 다만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닌 과세 물건일 때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근데 그 제외 대상에서 골프형권은 제외한대. 그건 뭐란 얘기에는? 제외 대상에서 제외하니까 뭐야? 포함이죠. 뭐 아주 어렵죠. 집에 갈까? 2번 간주취득. 예. 이 두 가지일 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결론 여러분 부동산일 때 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등기 전매를 말합니다. 부동산일 때 뭘 말한다 여러분? 미등기 전매. 아예 등기부상에 자기 명의로 신고를 하고 안 하고 그냥 팔아버린 거죠. 근데 몇 프로 여러분? 80% 꼭 잡으셔야 돼요. 중과산세.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위에서 정한 법정 신고기간에 신고 못했다. 그래도 한 번 더 기회 준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기한 후 신고. 이미 시험에 몇 번 나왔죠, 얘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취득세 신고 기간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죠? 누구다, 여러분? 무신고자다. 꼭 적어놓으세요. 과소신고자는 못합니다. 뭐 한 사람은? 과소신고한 사람은 못합니다. 아, 나 이거 더 내야 된다, 야. 아이씨, 그러면 그 사람은 수정신고 하셔야 됩니다. 기한은 누구만 하는 거? 아예 신고 자체를 아는 사람이 있죠. 화끈하죠. 공부를 아예 안 해서 떨어진 건 마음은 편하다. 왜 안 해서 떨어진 거니까 본인이 수긍을 하죠. 근데 했는데 떨어졌다. 이때는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제가 그랬죠.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구만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무신고자만.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기한 후 신고 기한이죠. 다시 한번요. 신고 기한이 지났어, 안 지났어? 지났어. 그래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까지는?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다른 말로 이걸 뭐랬어요, 여러분? 납세 고지 전까지는 뭐 할 수 있다?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그 고지서가 언제 올지 알아, 몰라? 몰라. 1개월 후에 올지, 2개월 후에 올지, 3개월 후에 올지, 6개월 후에, 1년 후에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마냥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 내가 신고하라. 이왕이면 신고할 때 밑줄 법정 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죠. 밑줄 법정 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앤드죠. 여기는 납부를 해준다면 그때는 밑줄 무신고 가산세죠. 왜? 아까 무신고자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여러분? 20%의 몇 프로를 50% 깎아주겠다. 적어놔야 돼.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에 요 20%에 몇 프로를 깎아주겠다고? 50%. 그러니까 결론 때리는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10% 때리겠다는 얘기죠. 됐나요? 됐습니까? 예. 자, 323점 이제 점점 다가오네요. 자, 양가로 4분 더 최근에 시험에 나왔네요. 자, 밑줄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자, 동그라미 여기는 법인. 아, 이거는 누구한테만 적용한다, 여러분? 법인에게만 적용합니다. 적으세요. 개인은 X입니다. 왜냐면 개인은 회계장부를 기록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그러나 법인은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를 어떻게 하라? 작성하여 갖춰된다. 갖춰야 된다. 밑줄 보존을 말하는 거죠. 작성하고 그 작성된 장부를 어떻게 하라? 보존하라. 그런데 2번 이러한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가 있는 법인이 이 작성 및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자, 동그라미 몇 프로? 10%. 이걸 최근에 20%로 고쳤어요, 여러분. 20%로 고쳤어요. 자, 마지막 부가세. 자, 부가세 납세무자는, 죄송합니다.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뭐? 취득세 외에 뭐? 부가세인 농특세와 지방교세 내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보죠. 취득세 납세무자는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납세무자가 우리 책에도 감면받은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취득세 납세무자는 무조건 취득가액 과표에다가 무조건 몇 프로 곱하라고 여러분? 2%. 이거는 상수랬죠, 여러분? 적어내세요. 2%는 상수야. 종전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취득세 말한다 했죠. 그러면 요 놈은 몇 프로를 10%를 어디로 가라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로 가라는 얘기죠. 단 이 부분만 10%만 농특세로 갔으니까 취득가액, 즉 과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에다가 뭘 곱하는데? 표준세율을 곱하는데 여기서 뭐를 빼라? 2%를 빼라. 왜 2% 빼라? 왜 2% 빼라? 농특세로 갔으니까. 농특세를 뺀 부분은 뭘로 봐서?
종전 등록세 부분으로서 얘는 몇 프로를? 20%를 뭘로 가라? 뭘로 가라? 지방교육세로 가라. 그 얘기죠, 여러분. 단, 뭐로 취득하면?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면 우리는 표준세를 적용했어, 안 했어? 주택을 매매로 취득했을 때 표준세를 적용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주택 취득세를 적용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주택 취득가액에다가 표준세율이 아닌 주택 취득세를 때렸잖아요, 여러분. 몇 프로? 1%, 2%, 3% 때렸죠? 네. 이거에 대해서 몇 프로를? 50%를 곱한 거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뭘로 내라, 여러분? 지방교육세로 내라, 그 얘기죠. 근데 납부라는 과정에서 뭘 받았으면, 여러분? 감면을 받았으면 그 감면을 받은 사람은 뭐에 대해서? 감면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뭘로 내라? 농특세로 내라. 자, 정리되셨죠? 여기까지? 응?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단 주의하십니다. 실무 나가면 아주 중요합니다. 실무 나가면 아주 중요한 거 맞습니다. 밑줄, 박스 바로 밑에 서민주택과 농가주택일 때는 농특세 비과세입니다. 실무 나가면 중요합니다. 시험에는 그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은 농특세 뭐다고 여러분? 비과세. 그러니까 이때 서민주택은 뭐냐? 그 밑에 나왔죠? 주택법상 뭐다 여러분? 국민주택 규모 이하. 몇 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하의 서민주택이라 하고요. 이때는 농특세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린다. 이거 체킹해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근데 시험에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여러분한테. 그러나 어쨌거나 알아두자. 뭐는? 서민주택이나 농가주택일 때는 어떻게 한다? 중과세 대상에서, 죄송합니다. 농특세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 다음에 특례세율 2% 적용 대상일 때는, 즉 간주취득이죠. 그럴 때는 지방교육세는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린다. 왜? 얘는 취득세만 같이 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유상거래를 원유 취득하는 주택일 때의 지방교육세는 취득가액 곱하기 해당 주택취득세율 1%, 2%, 3%에다가 50% 곱한 거 몇 프로 여러분? 20%. 그래서 이거 꼭 적어 놓으셨죠? 시험에 실전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취득세, 주택 취득세에 이거죠? 주택 취득세에 요거에 대해서 요거 몇 프로? 10% 곱해라 그랬죠? 그러면 결론 주택 뭐가 나오면 취득세액이 나오면 그 주택 취득세 몇 프로만 내면 된다? 10% 뭘로 내면 된다? 지방교육세 내면 된다. 이렇게 이걸 기억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다 보면 헷갈리니까 차라리 어쨌거나 주택 취득세 나오면 그 나온 놈의 10%를 뭘로 내면 된다? 지방교육세. 그럼 여러분 뭐만 기억하면 돼? 얘만 기억하면 되죠, 뭐. 그죠? 주택일 때는. 됐나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오늘 듣다가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 안 되는 부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음을 또 기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해되는 부분만 좀 차분히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 표시했다가 다음에 할 때 또 정리할 때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